다시 만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인혜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네, 김 계장 오늘 근데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오늘 네. 산청에 네. 수해복구 현장에 좀 갔다 왔거든요. 아우 봉사하셨군요. 네네네. 어땠어요? 이게 뉴스로 보다가 진짜 실제로 가서 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전봇대도 아직도 이제 좀 쓰러져 있고. 다 쓰러져 있고 네. 집도 다 물에 잠겼어서 네. 진흙투성이. 가구도 아이고. 쓸어내고 옷도 다 버리고. 네네네. 예, 아예 그냥 뭐 드라이버 같은 공구도 없어가지고 네. 아예 작업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절망적이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청의 이 비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산청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산청읍이죠. 저 부리마을을 방문을 해서 피해 규모 보고를 받았죠. 그리고 브리핑하는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를 향해서 지난 이 3월달 산불 피해 지역하고 이번 수해 지역이 겹치진 않았는지 3번이나 거듭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네네네. 그 질문 자체가 네. 이게 산불 발생 지역이 워낙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피해 상황이 어떤지 묻는 거였잖아요. 지금 저 장면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시천면이었는데 네. 부군수가 답변으로 산청읍 쪽 피해만 예. 언급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산청군 내에서도 이 시천면에 비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취재를 현장 가봤더니 시천면에 그 뒷산에서도 이미 무너져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그러니까요. 또 토사가 양봉장도 그렇고 집도 완전히 다 쓸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영철 부군수는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인명 피해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집도 잃고 네. 농사도 망치고 이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부군수면 대통령 만난 자리면 네네네.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실제 농민분들 만나보니까 네. 대통령까지 온 자리인데 너무 아쉬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로하셨군요. 예. 결국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자체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라는 말까지 했고 산청군도 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 호우 대비 대응 관련해서 일찍부터 지자체에 강조를 해온 게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네, 어제 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기상청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서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저게 1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명피해 많이 발생하기 전날 저렇게 당부를 한 건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대응해라. 맞습니다. 근데 산청을 비롯한 경남을 좀 어땠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이 산청에서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을까. 네네네.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할 수는 없었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경상남도가 낸 보도자를 먼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21일 월요일에 배포한 자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산청을 방문한 그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배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담은 보도자료인데 보시면 저 노란색으로 저 줄 쳐져 있죠. 한 주민 이 폭우에 피해가 이 정도면 대처 잘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소제목으로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소제목이 네네네. 언급된 이제 현장 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게 저 발언이 이 보도자료에 쓸만한 내용인가?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거 지나치게 셀프 칭찬 아닌가 싶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예. 아니 이 기자님은 네. 보도자료 많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요. 저런 뭐 한주민 이런 표현 많이 쓰나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 주민의 얘기를 소제목까지 달아서 부각시킨 건 아주 이례적이고 저건 소제목은 사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네. 이게 농민들 중에서는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셀프 칭찬하는 보도자료 때문에 나오던 칭찬도 쏙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대처는 잘했을지 산청군 중심으로 한번 뉴스파다에서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이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난 문자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으로 잘 작동했는지 뭐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산청군에는 지난 수요일
16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가 왔는데요. 네. 특히 극한폭우는 목요일 17일과 토요일 19일에 집중됐는데 목요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네. 집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17일에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9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토요일에 이제 산사태, 비 피해, 인명 피해 신고가 잇따릅니다. 오전 9시 25분에 산사태가 지역을 덮치면서 첫 사망자 나왔고요. 곧 이어서 인명 피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산청군이 산사태 경보 발령을 내린 게 낮 12시 51분입니다. 근데 전 군민을 상대로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라 이렇게 알린 거는 약 1시간 뒤 1시 50분입니다. 아이고 처음 딱 나왔을 때보다 네네네. 3시간이나 걸린 건데 전 이것도 되게 늦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경상남도는 그보다 늦은 그러네요. 오후 3시 32분에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3시 32분에 예. 산청구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부터 일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대피하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산청군 전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라 이런 네. 문자는 2시가 다 돼서야 보냈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예, 이게 보면 산사태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산림청이 일단 보시면 산림청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인데 오전 10시에 산청군의 11개 면 전역에 산사태 경보 지역이라고 정보를 제공했는데 했습니다. 근데 이 재난 문자에 이게 산청군의 재난 문자에 늦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극한호우 때 이렇게 산림청하고 지자체하고 이 이원화된 이 산사태 위기경보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후에 계속해서 네네.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죠. 네네네. 근데 문자 내용도 저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 대피 문자 내용을 보면 네. 신안초등학교 강당, 신등면 사무소 이렇게 대표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준 문자가 있는가 하면 아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냥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이렇게 표현한 문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위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 산불 재난 문자를 가지고 비교를 한 실험이 있는데 보면 그냥 안전한 곳 이렇게 표현했을 때보다 대피 장소를 특정했을 때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신을 했다는 얘기죠. 네, 아이고 이런 건 문자가 좀 길어도 된다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확한 내용만 좀 담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네. 재난 상황에선 이게 전기, 통신망이 그렇죠. 끊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재난 문자도 사실은 무용지물 지물인 거잖아요. 문자가 현장 오는데. 취재 저희가 갔을 때도 다음 날이었는데 한 주민이 이미 전기 끊기고 뭐 전화도 먹통되고 비 다 그치고 나서 이제야 문자를 받았다. 어떤 쓸쓸한 아무 마음일까. 소용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산청구는 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43%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고령화 지역인데 어르신 중에 아직 3G 폰 그러니까 뭐죠 그 피처폰 쓰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재난 문자 시스템으로는 3G 폰에 이 재난 문자 착신이 안 되는 또 문제점도 있어요. 착신이 안 된다니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네. 근데 비가 이렇게 사실 쏟아지는데 누가 폰을 들고 그 문자를 확인하고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럽습니다. 예. 특히나 이 글씨도 조그만데 이 어르신들이 이걸 볼 수도 없고 또 재난 문자라는 게 네네네. 요즘 더워도 오고 비가 많이 와도 그렇죠. 이렇게 너무 시시때때로 또 시에서도 오고 기상청에서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중요한가 싶어요. 네. 저도 예사로 넘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책임 면피용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문자로 알려졌다, 뭐 내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재난 문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럼요, 지금 한다는 맞습니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청 같은 이런 초고령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자 말고 이 다른 방식으로 재난 정보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제 어르신들께서는 마을 방송을 통해서 대피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게 마을 가면은 시골에 이제 확성기도 있거든요. 네. 이장이 직접 마이크로 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 진짜 끊어진 곳은 없는지 점검도 한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라디오요? 라디오도 전파가 끊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재난용 라디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일반 라디오하고 이거 신호 유형이 완전히 아. 달라서 라디오 전원이 꺼져 있어도 긴급 방송이 나오는 건데 일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재난용 라디오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차라리 스마트폰 쓰시 어려운 어르신한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경남에서 맞아요. 차라리 이런 라디오를 100개라도 주문해가지고 보도를 뿌렸다면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칭찬하죠. 그렇게 보도자료 내면 제가 바로 기사 씁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극한호우 또는 태풍, 뭐 폭염 같은 재해 상황 계속 있을 텐데 재난 경보 체계 꼭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봉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혹시 뉴스 보시고 또 방송 보시고 산청에 가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네네. 이제 개개인이 가면은 어디로 가라 하기도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20명 정도, 20명 내외 정도 되시면은 네.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예. 연결해서 일손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하니까요. 일손이 지원하실 분들은 저렇게 지원센터, 봉사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청뿐만 아니라 또 합천도 피해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뭐 수해 현장 저희는 취재를 접근을 못할 정도로 수해 피해가 좀 많았었는데 수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진짜 막막한 상황인데 진짜 집 전체가 문제라 가지고. 행정과 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꼭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물난리 소식이죠. 네, 물난리는 물난리인데 네네네. 이게 쓰레기까지 추가된 물난리입니다. 이게 쓰레기까지. 네, 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가 네. 이번에 극한 호우 기간 동안 네. 남강댐 물을 방류했는데 물과 함께 쓰레기까지 쏟아지면서 사천 앞바다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시간당 98mm, 그러니까 700mm나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수위 조절하려고 이제 방류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댐에서 떠내려온 나무까지 그 밑에 하천으로부터 쭉 쓸려 내려온 쓰레기 저기 물 색깔도 저렇게 변해버렸고 황토색입니다, 완전히. 네, 이게 해양 쓰레기와 부유물은 네. 하천시가 추정하기로는 약 1,000톤. 네. 그리고 남해시도 1,000톤을 추정해서 남해군도 1,000 총 톤, 예. 2,000톤 정도 되는데요. 네.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배가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은 출항도 못하고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진주의 남강댐 물이 4천만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남강댐에 저렇게 방류구가 위에 2개 있습니다. 자, 인류문 그리고 4천만 방면으로 제수문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문제는 저 4천만 방향인데 이 제수문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저 가화천이라고 하는 인공 방수로를 따라서 진주 내동 그리고 사천 그리고 사천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삼천포랑 남해, 고성, 통영까지 가는 건데요. 예. 심지어 남강방면보다 4,000명 방향으로 방류되는 물이 훨씬 더 많다고 많아요. 합니다. 예. 네, 보통은 4배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데 네. 이게 댐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시공됐다고 그렇죠. 하죠. 이게 4천만 방향으로 더 많이 방류하는 걸로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 또 이렇게 비 많이 올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네, 예. 매년 그렇습니다. 쓰레기 계속 떠니 밀려오고 또 민물 이게 빗물 그리고 또 민물이 계속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바닷물인데 염도가 낮아져 가지고 조개류, 뭐 생선 다 그냥 폐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눈에 보이는 이 쓰레기도 네네네네. 문제인데 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면 이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잖아요. 이거 이게 어민들도 네네. 어떡하겠어요. 어민들 이제 피해 매년 반복된다면서 목소리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강댐 물 방류를 결정한 수자원공사 입장은 1969년입니다. 96년이 아니고 댐 건설 당시에 피해 보상을 마쳤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한 조건은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한번 봤어요. 네. 1969년. 69년. 네. 아니 그때 보상 받으신 분들이랑 지금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랑 세월이 엄청 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천의 어민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동환 사천시 의원의 얘기 먼저 좀 들어보시죠. 그런 내용은 어민들도 알고 있고 예. 그때 당시에 1970년도의 예상 내용인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 6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한 천지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든지 법안을 새롭게 만들든지 그 난강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시 그 다음으로 남해 고성 이 나름대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을 만들든지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자원공사나 난강댐 관계자분들은 자기들은 인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알고 있는데 법률 자체가 없다 보니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상급 조직의 환경부나 국회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실제로 1969년에 이제 초당 1,750톤 방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했거든요. 근데 네. 88년에 증설을 해요. 그러니까
1750톤의 3배 넘는 5,400톤 규모로 이제 증설을 합니다. 20년 만에. 근데 지금 또 12,000톤까지 증설을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가 피해에 따른 추가 보상은 없었고 그동안 수장공사에서는 지원금만 그동안 찔끔찔끔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들을수록 어이가 없는데 네. 이게 56년이잖아요. 그렇네요. 거의 아니, 60년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할 때 안 됐나요? 재계약도 하고 네. 새 법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사천 남의 어민들에게 이게 피해를 떠안으려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생색내기 지원금 계속 기다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극한호우는 또 얼마든지 또 올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남강 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김일혜 계장, 네. 오늘도 고생했고요. 토요일에 네. 봉사 또 간다고요? 예, 토요일에 또 갑니다. 혹시 뭐 오신 분은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